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전 11시 채널 K를 통해서 마켓 일부를 통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항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 네. 안경도 제대로 갔다 왔고요. 안경도 어제 머리 스타일도 좋은데 오늘? 진짜요? 네. 좀 덜 아파서 어제보단. 네. 어제보단 좀 덜 아픕니다. 갑자기 훅 살아난 느낌이야. 어제는 정말 네. 나왔는데 네. 지갑도 없고 네. 안경도 없고 네. 어제 이제 저녁 방송 돼서도 원래 아이패드를 갖고 오거든요. 네네. 아이패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떨렁떨렁 왔더라고. 차키만 갖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다 여기저기서 주섬주섬해서 했죠, 방송도. 안경도 사이즈도 안 맞는 내 걸 갖고 가려고 막. 네, 그래서 안경도 이제 알 하나 이렇게 툭 빼갖고 네. 알 빠지는 친구가 있어서 네. 그 알 빼갖고 빌려갖고 네. 쓰고 네. 그 다음에 그 컴퓨터는 없고 프린트하고 네. 넥타이도 이제 빌려 그 분장실 거 하고 네. 그래서 주섬주섬했죠, 다. 네, 오늘 시장은 딱 두 개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숨겨놓은 저 주식을 어떻게 있지 알아갖고 이제 소문 좀 났어. 네. 우리 마켓 11의 이항영 저 친구의 관심주다 하면서 숨겨놨다. 네. 살아생전 처음으로 우선주를 좀 보고 있다 얘기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네, 삼성전자 우선주. 거기다가 또 삼성 SDI는 내년도 2015년 관심주로 제가 주목하고 있다. 그런 얘기 좀 나왔잖아요. SDI는 14년에도 주목했었지, 사실. 했었지. 근데 하여튼 됐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15년도 이후로도 계속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소문이 났는지 그런 게 있고요. 반대편에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네? 네. 오늘 실적과 대비 좀 빨간색이 나오고 있어요. 빨간색이라는 건 아시죠? 전부 다요. 네. 양봉이라는 겁니다. 실적과 대비 플러스 넣으면 실적과 대비이면 그냥 빨간색은 쳐줘요. 일단 예의상. 근데 두 주식이 모두 빨간색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죠? 현대위포는 좀 많이 빨겠다가 다시 선으로 왔는데요. 뭐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조선주가 오늘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대우조선, 삼성중업은 더군다나서 뭐 거래가 특히 대우조선 쏟아지고 있어요. 뭐 플러스까지 났다가 다시 또 뭐 약밥 이렇게 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여튼 삼성그룹이랑 삼성전자 내지 삼성그룹이랑 예를 들어서 현대주, 조선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음원 관련주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말 못하는 주식이 하나 있잖아요. 말 못하는 음원주 하나 있잖아요. 100%라. 네. 근데 우리가 다 알아. 삼성이랑 많이 친하다. 오늘 그게 급등하는데 왜 올라? 봤더니 누가 또 그러 그거 삼성 아니에요? 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왜곡돼 있어 뭔가. 삼성 네. 무조건 이제 삼성 부채가고. 삼성 친하면 또 올라가는 거야. 네. 오늘 제가 또 속상한 것도 하나 있는데 그거 이따가 좀 전에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그거 좀 재판 좀 해야 돼. 이거 정말 뭔가 좀 조치해야 되는데 그거 정말 지금 제가 속이 안 좋아. 뒤집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런 얘기 이따 하겠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별다르게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삼성그룹주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DS 상장이 다음 달로 다가왔죠. 그리고 이제 SDS 지금 이제 기관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관 공모에 들어가 있는데 기관들이 뭐 최고가를 써냈다. 네. 기관들 전부 다 이제 지금 공모 가격이 21만 원인데 네네. 장외 가격은 KOTC 시세가 35만 원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10억 넣으면은 10주 준다. 근데 SDS에 다니는 친구가 그랬어요. 네. 회사에서 공모가로 자사주를 받으라고 한다. 그래서 닥치고 받아. 대출해서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이번에? 네. 공모가로 준대요. 공모까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준다는 거야? 공모가 하는데 내가 무조건 닥치고 제가 이렇게 닥치고 받으라고.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넣게. 그 회사에서 다 꽂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대출해 줄 텐데 회사.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연간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중에 그 사람 적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야 내가 그냥 공모가 플러스 10,000원 주고 살게 이렇게 하려고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역사적으로 얘기되면 예전에 제가 증권업계 들어오기 전인데요. 그때 한참 난리 났었어요. 증권회사 직원이 유사일에 딱 한 번 최고의 신뢰감을 뽑혔던 해가 몇 년, 한 2년 있었어요. 네네. 좀 호명나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우증권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증자했거든요. 대우증권이니까 그 몇 년 처음엔 그 가격이 아직 안 갔어요. 우선주가요. 네네.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딱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운빨이 있는 친구인데 그 전에 제가 또 근데 여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 여직원이 아니야. 집안이 있는 집 여직원이야. 또 까놓고 얘기해서 이 친구가요.
자기 현대는 막 사고 싶은 거야. 자기 아빠도 뻔뻔질했어. 야, 너 빨리 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저같이 저 정도 되는 애들이 눈치니까 안 받았어. 4명 거, 5명 걸 다 사버렸어요. 그 친구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랑 의절한다 난리치고 막. 아버지하고 의절하고. 의절은 안 했죠. 결국은 이제 다 시집 갔는데 엄청 비대에 시달렸는데 평생 아직 그 가게에 못 갔다. 아직도. 그래서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만 안 되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맨날 택시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한 기사님이 온다 그랬잖아. 네. 그분이 전직이 어딘지 알아? 전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여기. SDS 출신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요즘 표정이 밝아. 나한테 맨날 물어봐. 얼마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SDS 들어간 친구들은 표정이 매우 밝아. 매우 밝아. 근데 이제 다른 데 돌다가 SDS 들어간 애들은 표정이 어두워. 근데 이번 또 중요하잖아.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예전에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SDS 들어갔던 애들은 그 자사주, 그 우리 사주 좀 갖고 있나 봐요. 네네네. 표정이 아주 밝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갔던 애들은 야, 나 이거 대출 받아서 사야 되니? 이러더라고. 네. 네, 그 현대중공업 아까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은요. 현대중공업이 어저께 대규모 실적 적자를 발표했잖아요. 네. 거의 2조에 가까운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미포랑 현대중공업에 뭐 이렇게 뭐 대선 상감 이런 거 좀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이 현대중공업 같은 솔직히 좀 점잖은 회사예요. 저는 이제 여러 번 갔었거든요, 도쿄에도요. 네. 여러 번 만났었는데 점잖은 회사라서요. 여기는 컨퍼런스 그런 콜을 안 해요, 한 번도. 태어나서 처음 했네요. 어저께 저 깜짝 놀랐어요. 뉴스 보다가 집에 컨퍼런스 콜 한다. 이거 얘네들 왜 미쳤나 했더니 바쁘니까 한 거죠. 바쁘니까. 네. 그러면서 2조 가까이 적자 내면서 미안했는지 네. 4분기엔 흑자전을 얘기했어요. 예, 500억. 500억. 그건 또 뭐니? 아예 저라면 다 털었다는 얘기지. 아예 전이면 내년도에 흑자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4분기 500억은 뭐야? 격 안 맞게. 격은 안 맞지만 그래도 좀 양심상 찔렸던 거죠. 격 안 맞게 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증권가는 현대중공업이랑 미포조선이랑 줄줄이 목표가를 내리고 있어요. 뭐 현실입니다. 근데 뭐 주가로는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한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증권가의 시각은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그 회장하고 사장하고 교체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중공업이? 네. 그잖아요. 내가요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쉬는 시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전자로 내가 얘기해 줄게. 왜 떨어졌는지. 예. 그리고 그거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또 이 친구는 나쁜 사람이라 이학영 위원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 잡아놓을 사람인데 난 어디 가면 다 자막으로 처리해버려야지. 이항용 말 이렇게. 네. 하여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대우조선에 이런 건 덩달아 떨어진 거죠. 덩달아 떨어 급등락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서들. 그래도 뭐 현대중공업 빅 뺐습니까? 노 코멘트 되겠습니다. 노 코멘트? 뭐 알 수가 없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 준비되면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YG 리포터 보여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찾으면 얘기죠. 제가 딴 반성문 무지하게 썼더만. 네, 반성문 엄청 쓰고 오늘 또 모증권 3명은 기자들한테 언론 릴리스까지 했다면서요? 네, 반성문 네, 반성문 썼다는데요. 뭐 알아서들 판단하면 되겠고요. 미국에서는요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준비되면 바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네. 그 종목 검색해가 쫙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네. 보여주세요. 현대중공업이랑 미포조선. 그러면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GDP가 발표됐는데요. 3.55가 나왔어요. 3.5.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 정도를 CNBC가 얘기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3.0 그리고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3.0을 했는데요. 3.5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좋게 나왔어요. 다만 이번에도 역시 소비는 좀 둔화됐고요. 소비는 생각보다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오히려 안 나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누가 사갔는지 정부에서 산 거지만요. 여하튼 무기 구입 있잖아요. 네. 방위산업 진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걸 사갖고 또 딴 나라에 팔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좋아졌는데요. 문제는 3분기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4분기예요. 4분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일부의 얘기 나오고 있고 많이다 졌다 하지만 미국의 다수의 시각은 강한 달러가 다시 간다. 근데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가 또 다음 주 수요일이 돼봐야 알아. 왜 그런지 알죠? 네. 우리 전조님이 와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금융이나 이런 거 글로벌 이런 거 통화를 모르니까 있는 것만 전해드리면 미국이나 유럽의 IB들은 영국의 IB들은 달러의 강한 쪽을 지금 베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화면 준비됐어요? 이건 인터넷이야?
안 됐는데 갑자기 준비가 되려고. 좀 됐네요. 네. 지금 뭐부터 보여주실래요? 현대중공업 먼저. 현대중공 화면 잡아주세요. 네, 현대중공업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고 좀 보여주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현대중공업 지금 리포트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목표 주가를 네. 대부분이 다 낮췄죠. 네. 그다음에 뭐 침모라는 지금 안 보이는데 목표가가 화살표 파란 거가 아래로 다 쭉 파란 거 아래 거로 중간 되는 거 똑같도 전부 다 있고 똑같은 네, 거는 아예 똑같은 거 목표가도 갖고. 없는 애들이 또 있어. 한쪽 같은 경우. 아예 뭐 아예 이거는 없어? 뭐 아예 목표가가 없고요. 뭐 네. 적자니까 네. 뭐 목표가 없어도 할 말은 없고. 네. 여기죠. 희망을 기대했던 원제, 네. 어느 성장의 주거냐? 희망을 기대했다 하고 신한금융하고 한번 틀려냈구나. 예. 그다음에 하나투자, 그다음에 3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매수 기회. 전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지금 보게 옛날 거잖아요, 그거는. 이건 20일 겁니다. 20일 거. 네. 20일 겁니다. 네. 20일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네. 보고서가 네. 두려움과 기회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오겠으나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보고서에 네. 반성문에 가까운 네. 이제 그런 보고서들도 있었습니다. 현대 특히, 미포도 봐주세요. 신한 네. 금융 보고서고요. 네. 현대미포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씬이죠, 원제가. 네, 그 여자 주인공은 누구죠? 기억 안 납니다. 현대미포조선 당분간 보지 말자. 어디? 어느 놈이야? 동부. 당분간은 보지 말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당분간은 몇 보지 번째야? 말자. 난안 두 보여. 번째 당부. 당분간은 보지 말자. 애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수주 잔고. 나같이 용기 있는 남자는 봐야지. 네. 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니까, 실적은 바닥 확인 중, 뭐 이렇게, 실적 악화의 원인 해갖고 얘기했는데, 네. 가장 쇼킹한 그 보고서는 당분간은 보지 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몇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네. 이 코너, 다음 코너 진행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CNC하고 합병을 해서 스위스. 네. 이슈 돌치고 시간인데요. 어저께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했잖아요. 컨퍼런스 네. 콜 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어요? 아까 주주 친화 정책, 환원 정책 말고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나왔어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 말고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어제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메탈 케이스. 메탈 케이스. 근데 그냥 네. 그런 거죠. 오늘도 올라가요? KH가? KH 오르나? 몰라요. 볼까요? 한번 보죠. 네. 오늘은 약간 약보합. 약보합인데. 뭐 이 정도면 훌륭하네.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요. 뭐 네.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거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뭐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것도 없고요. 다만 이제 분위기 좀 살렸다는 생각이 갖고 있고요. 어저께 나왔던 이제 메탈은 이제 그 뉴스니까 그냥 단기적인 뉴스로 보는 거죠. 어저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적으로 반성을 했어요. 반성문? 네, 그거 좀 뉴스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뭐냐면, 거기 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부분은요. 뭐 그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높은 야, 전문님이야, 전문님. 네. 전문님 이름도 나와 있어. 네.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겠습니다. 거기 좀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거기 보시면 전문님이 잠깐만요. 뭐냐면, 자기네가 그동안 브랜드별, 그 마켓별로 경쟁이 엄청 심했는데, 서로 이제 무시하고 잘 못했다는 거야, 대응을. 거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샤오미의 어떤 이렇게 급반전. 샤오미 어저께 공개도 했잖아요. 3분기에 샤오미가 3등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25%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세계시장 점유율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성문을 썼다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가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는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 가장 흥미로운 걸 보여야겠는데 아직 못 잡으셨어요? 네. 오늘 인터넷이 삼성전자 전문가요. 이명진 전문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 보고 읽어드릴 텐데요. 네. 30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업체 간 차별화 실패로 프리미엄 시장은 약세고 가격 경쟁 중심으로 변했다. 삼성전자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인데 빠르게 성장하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만 바라보다가 중국, 샤오미, 화이의 추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도 인정한 건 인정한 거지. 인정? 인정한 거죠. 깔끔하게, 쿨하게. 이 부분이 시장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그 여기도 방송했잖아요. 대륙의 실수라고.
자기 처음 보셨어요? 네이버에? 대륙의 네이버에 실수라고 대륙의 검색- 실수. 대륙의 실수하면 여기 나오는 게 쭉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파워 배터리, 그 보조 배터리랑 이어폰 같은 거, 이어폰 한 20몇 불짜리인데요. 네. 그게 지금 20만 원에 그 어떤 퀄리티를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엄청 가짜가 많아요. 중국에서도요. 샤오미 가짜가. 물론 삼성 가짜도 문제가 많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삼성 똑같은 걸 중국에서 베꼈다고 욕하는데 지금 걱정은 그게 아니라 샤오미 가짜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샤오미, 짝퉁 샤오미. 아, 좀 화면 보여줘요. 그거네, 네. 그거. 네, 대륙의 실수라고 해서 대륙의 하게 실수라고 되면- 시청자 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어폰. 이런 것들. 이어폰이 지금 저 퀄리티가 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그런 거 따지는 애들 많잖아요. 네. 품질이 뭐 20만 원짜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음이 네네. 엄청 강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 저거 샀어요. 네네. 네? 전 또 그런 거 있어 사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다. 그만큼 그 삼성전자가 좀 어렵다.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깔끔하게 인정하고 친화 정책. 이게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컨퍼런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친화 정책에 대해서. 근데 걔네 표현은 하는 정책이. 근데 이걸 요번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현대차보다 발전된 얘기라는 거예요. 현대차는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도 반기 그 배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4분기 결산할 때 주주 완화전제 구체적인 방향을 얘기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3개월만 기다리면 구체적인 게 나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딱 3개월 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그런 것에 지금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 매력이 있다. 그런 걸 좀 일단은 실수를 인정했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쿨하잖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기업에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쉽지 그럴 않지. 수밖에 없죠. 근데 한번 보게 되면 데이터를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네. 지금 삼성전자 데이터인데요. 네네. 출하량 자체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출하량 자체, 그러니까 대수죠. 출하 3분기 대수도 글로벌이야. 3분기 글로벌인데 출하 대수도 줄었고 네. 점유율도 같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딴 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출하량은 늘었거든요. 출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점유율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네. 나도 잘 팔았지만 점유율은 줄은 것 뿐이야. 네네. 문제될 건 없지.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샘숭은 출하량과 점유율이 동시에 같이 줄어들었는데 네.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거겠고요. 네네. 샤오미가 이제 LG전자를 제꼈죠. 그렇죠. 샤오미의 진격인데 네. 샤오미가 글로벌 출하량 그 점유율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수로도 이미 LG전자를 앞섰고요. 네. LG전자를 앞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1,800만 대, 그러니까 지금 1,680만 대 아예 이렇게 제껴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LG도 5.2%, 그 의미 있는 5%대에 대한 쪽을 정말 몇 분기 만에 네네, 정말 그렇죠. 넘어왔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네네네. 샤오미 때문에 그 빛을 발했다. 그리고 네.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5.1%대로 네. 다시 올라왔고요. 네. 글쎄요, 아라 프로젝트 영향 때문일까요? 네. 지금 노키아도 지금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에 재진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어떤 포화 이런 것들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런 와중에서 이제 그동안에 무시했던 샤오미, 그러니까 한참 무시했겠죠. 근데 이제는 정신을 차렸다라는 점에서는 네.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 주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예언 하나 들어갈까요? 네. 지금까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보세요. 네이버나 이런데 뭐 구글이나 뭐 구글은 아니겠고 다음이나 이렇게 쳐보시면 줌이나 이런 데 쳐보시면요. 연간 검색어 뜨잖아요. 샤오미 치면 다 애플 짝퉁 나옵니다. 짝퉁, 싸구려, 저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진짜 잘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요? 삼성그룹의 뷰가 바뀌었어요. 샤오미에 대해서. 전 그런 건 잘 보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오랫동안 엽기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 짝퉁이라는 게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여태까지 모든 언론 나오기만 하면 짝퉁. 심지어는 저 레이준이라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 같이 똑같이 청바지 입고 나온다는 얘기, 가디건 입고 나온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만큼 주목을 해야 되는 회사이면 분명하다. 불과 그저께인가요? 인도에서 샤오미 어떻게 되나, 메롱 이런 것도 났잖아요. 네. 거기서 일본 이제 뭐 보안 때문에 쓰지 말라고 얘기해. 인도 공군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엄청 쓰는데요. 쓰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기사 별로 잘 안 나올 거다.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시장에서는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 그 골드만삭스 이거 오늘 굵직한 얘기 두 개가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 좀 하나 해주세요. 글로벌 시장 둔화로에 S&P 500의 실질 전망을 좀 하향했어요. 내년도에 이러거든요. 네. 그거 좀 봐주세요. 골드만이 글로벌 시장,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네. 골드만에서 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유럽하고 네. 이 중국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국내 본토에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글로벌리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에 대한 경기 전망치가 계속해서 뭐 IMF가 됐던 뭐 세계은행이 됐던 전부 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관련된 기업들 해외 매출 S&P 지수 편입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 그죠? 33%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따른 그 글로벌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둔화로 전망됨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조정을 하향 조정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일단은 S&P 500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쪽을 제한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겠죠. 네. 반대로요. 또 하나 또 약간 성격이 다른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전 또 제목만 보고 또 낚였어요. 아니 이거 제목에 낚인 기사인데요. 혹시 방송이나 이렇게 보신 분 오늘 한국경제나 머니터리 보시면 이런 뉴스 많이 나왔을 겁니다. 대표적인 주요 뉴스로요. 해외 외신타고요. 아시아 증시 연말 랠리 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아 그래서 좀 찾아봤죠 제가 또. 이제 원문까지 찾아봤는데 원문을 봐서 제가 뚝 봤더니 해석이 잘 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갖고 또 우리나라 보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기사가 썼더라고요. 또 봤어. 그래 아닌 것 같아. 제목의 내용이 좀 약간 달라. 근데 보니까요. 이제 냉정히 제가 있는 사실만 이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시아 쪽의 시장이요. 다들 요번에 하락 조정했잖아요. 다들 전 세계가 반등폭이 잘 약하다는 거야. 미국은 다 회복했잖아요. 까놓고 다 회복했지. 예, 그렇잖아요. 중국도 많이 회복했잖아요. 중국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요. 쉬었다 갔다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아 이머징이 지금 약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랠리라는 거야. 그래서 랠리가 뭔가 아주 봤어. 그랬더니 얘네가 MSCI 아시아 거기 except 일본이라면 아시아 일본 빼놓고 국가들 갖고 만든 ETF가 있어요. 그거가 지금 480 몇이야? 484인가 5야? 500 간다는 거야. 그게 랠리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3, 4%밖에 안 나오거든 이게. 근데 그 랠리야. 그래서 혹시 계산 잘못했다면서 엄하게 엑셀까지 돌렸네? 계산을. 또 계산기 하다면 틀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엑셀까지 열어서 돌렸더니 4%야, 4%. 4%가 랠리다 그러면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냥 쓴 거지 뭐. 근데 반대로 그 밑에 양심 있는지 반대 얘기도 슬쩍 써놨어. 제가 어저께부터 얘기했잖아요. 다만 일각에서는. 그게 블룸버그 얘기야. 네. 오늘도 블룸버그에 또 그런 기사 많이 나와요. 블룸버그는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의견이 없잖아요. 공식 의견이 없잖아. 달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전전님 만나기 전에는요. 달러의 강함, 달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 통화 약세, 이머징 마켓 메롱 그런 얘기를 지금 경고하는 애들이 있어요. 소수 의견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은 그냥 좀 낚였다. 제 판단은 그래요. 제가 잘못 봤을지 모르지만 낚였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도 좀 바로 좀 보겠는데요. 오늘 약한 것들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군데가 훅 빠지고 있어요. 유승훈 대표 약한 거 눈에 띄는 거 없어요? 잠시만요. 약한 거 눈에 띄는 거? 네. 그럼 업종으로 보면 거 눈에 띄는 게 뭐 있어요? 업종으로 보면 건설이 빠지죠. 건설? 아니 건설이 뭐 오늘 더 빠지기보다는 흘러내려. 건설? GS건설 이거 불법 아니야?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GS건설이요? 근데 이제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왜 그래? 요즘에 이 정부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아니, 다시 말해봐. 정부에서 청와대 신고해버린다.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몇 개 있어서 뭐야? 지금 보면은 제가 쓴 기사가 아니야. 머니투데이 기사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기사가 있냐면 아니 확인해주고 얘기해. 이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이제 정책 기조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건 머니투데이 게 아니고 다른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하겠다. 추가 돈 풀기를 중단하겠다. 뭐?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또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적자 예산하다면 그러니까 나온 게 바로 엊그저께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어제 정부에서 추가 돈 풀기를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앞뒤 안 맞는 얘기하다가 집에 가는 애들 있는데 소방 방재청 2명 다 그만뒀잖아.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가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한 부양책은 내년 이후에도 그대로 실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너무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어느 쪽에 지금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건지 네.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네. 지금 부동산 가격 별로 이렇게 반응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경환 노믹스, 초이노믹스가 지금 보게 되면은 효과를 좀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 이제는 더 이상은 추가 지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약세에 대한 쪽을 지속하는 게 아니냐.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듭니다. 뭐 얘도 반등은 해야겠죠. 네. 낙폭과 대해서 반등을 하는데 네. 만약 이런 분위기 계속 된다라면 건설주는 주도주가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은행주도 마찬가지인데. 네. 은행주는 조정보이나?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오늘 좀 이런 조금 시각이 어디서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네.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에서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 나는. 예. 네. 근데 네.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IMF에서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게 그 IMF에서도 지금 이제 그 진짜? 한국의 부채 뭘 문제에 강조해? 대한 쪽에서 부채 문제에 대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주열 아니, 우리나라 그 주식경제부 그 누구지? 장관. 이한구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한구 소장님께서도 아니, 그게 아니라 임계치에 도달했다라는 아니,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걱정 없다고 지금 초이노믹스 할 때 그랬잖아. 근데 왜 IMF가 왜 낑겨들어? 그러니까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를 왜 건드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잡아내야 되는데. 가계 부채 문제는 가계 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으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리스크로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임계점에 도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채를 늘리게 되면 소비가 오히려 더 감소되는 시점까지 온다는 얘기죠. 아, 이 사람들이 말을 막 하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부총리의 네.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 왜 이렇게? 참 어이없는 사람들. 자꾸 그래서, 그런 게 나오니까 이게 건설주 안 좋고 은행주도 다시 밀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문제 없는데 네. 아 문제 없다. 지금까지는 문제 없는데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홈쇼핑주들이 또 밀리고 있습니다. 네. 홈쇼핑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성훈 대표랑 또 우리가 의견이 달리니까 재밌어. 네. 의견이 같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홈쇼핑들이 밀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GS 홈쇼핑, CJ 홈쇼핑 어저께 뭐 같은 날인가 실적 발표했을 겁니다. 네. 근데 답은 실적이 썰렁하게 나왔어요. 네네. 썰렁하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거기 보면 왜 그랬냐 했더니 영업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네. 근데 이제 영업 비용이 뭐냐? 그래서 지금 좀 들어가 보니까요. 딱 그거예요. 모바일 쪽에 대해 엄청나게 프로모션 한다는 거예요. 이제 프로모션 하는 거, 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성원 대표는 이제 거기까지 동의했는데 주의가 지금 약간 틀린데 의견이 다른데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홈쇼핑 보면서 느낀 게 올해 딱 하나 있어요. 이성원 대표 같은 건 백수? 네네. 내추럴엔도테. 네네. 그건 뭐 모든 그냥 다 나와 다. 예? 그래서 뭐 그게 엄청나게 올해 많이 팔린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뭐 아이오펜 제가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뭐 아이오펜 그 에어쿠션을 아는 거고 다른 쿠션 제품이 많이 판다는 아는 건데 또 하나가요. 어떤 제품 어떤 품목인 간에 어떤 채널이든 간에 GS건 CJ건 현대건 NS건 HS 뭐 수탁이 많잖아요. 홈쇼핑 애들이요. 네. 일관되게 하는 게 있어요. 요만한 창을 하나 띄어요. 그죠? 앱을 스마트 앱을 깔면 5,000원, 만원, 5%, 10% 추가 할인드립니다. 그죠? 거기다가 첫 구매 계획은 또 얼마 줘요? 그리고 저도 네. 뭐 한 5만원짜리 35,000원 뭐 이런 게 사는 적이 있단 말이야. 네. 거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안 쓰면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벌 걸. 그걸 주니까, 깎아주니까 뭐 85,000원 받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그러니까 매출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자꾸 하느냐? 뭐 이성훈 대표 얘기했지만 이제 딴 데 끼고 들어가면 이제 네이버 치고 들어가면 이제 수수료 땡기는 게 많으니까 네. 빨리 이걸 한다는 건데 뭐 그것도 맞죠. 분명히 맞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 이성훈 대표는 인정을 잘 안 하는데 그건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업종 내에서는 한두 개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한 업종 내에서 한두 개 깔고 잘 안 간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메일은 자기가 이렇게 집에 와서 보거나 물론 이메일 자꾸 체크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렇게 까냐면 미국에도 그렇지만 이거를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푸시를 하잖아요. 푸시. 예를 들어서 이성원 대표가 매번 뭐 PC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조회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GS나 CG에서 푸시 쫙 하는 거야. 네. 회원님, 고객님, 요 쌈박한 핸드폰 뭐 나시가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그게 먼저 깔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부르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거기 앞서 있는 게 인터파크는 앞서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해외 직구 때문에 인터파크 아이템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요.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롯데도 지금 보게 되면 롯데 홈쇼핑도 있지만 롯데 백화점도 앱을 만들어서 깝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왜 없어 있죠. 홈쇼핑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GS라고 다 하죠. 아니, 되게 제한적이라고, 그런 물품은. 아, 그럴 내가 수도 있죠. 예. 사고 싶은 물품은, 그러니까 홈쇼핑에서도 팔고, 백화점에서도 팔고, 인터넷 일반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다 팝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그 홈쇼핑 앱에서 안 사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를 통해서 지식 쇼핑을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만약 소셜 커머스를 한다면은 쿠차, 요즘에 신동엽이 선전하는 쿠차,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검색을 해도 들어가도 요즘에 소셜 커머스가 싸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식 쇼핑에서 검색을 해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 쇼핑에서 검색을 해보고 내가 거기서 결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결제는, 이거 보니까 검색해보니까, PC로 검색해보니 이게 싸네? 그러면은 그 앱에서 그냥 결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서 그냥. 아니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결론은 똑같아요. 하여튼 그 홈쇼핑 회사들이 뭐 롯데백화점 뭐고 간에 앱을 많이 깔게끔 유도하는 거야. 유도하려면 뭐가 들어가? 유도하면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야. 네네. 심지어 유니클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유니클로 저는 유니클로 가끔 옷 사거든요. 저 어머니가 어저께 그 히트텍 사오라 그래요. 또 사러 갔거든요. 거기만 가더라도 예를 들어 이거죠. 유니테크 거기 앱으로 갖고 보여주면 또 5% 깎아주는 게 또 있어. 왜 그래? 깔게끔 유도하고 푸시하려는 거거든 지금요. 물론 이성훈 대표까지 잘하는 사람, 젊은 사람 잘하고 검색 잘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낚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호갱들이 있는 거야, 지금요. 어쨌든 그게 다 결론은 비용이야, 비용. 비용. 그게 엄청나게 먼저 가려고 비용을 지금 무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가느냐? 온 국민이 깔 때까지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존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홈쇼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홈쇼핑이 프리미엄을 이뤄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홈쇼핑이 성장형 기업에 대한 쪽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성장형 쪽에 대한 흐름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제가 수치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거 수치를 제가 그저께도 인용했는 건데요. 제가 이제 9월달에 머니 이렇게 썼던 기사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올해 9월까지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 뭐 PC라고 뭐고 간에 온라인 쇼핑 거래 얼마? 14.4% 증가했어요. 14.4%인 게 뭐야? 성장성의 정체가 왔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어찌됐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앱을 깐다는 건 모바일로 하라는 거야. 우리 딱 어떤 시청자 딱 그거 하네. PC로 검색하고 주문만 모바일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모바일 쇼핑 잡히는 거잖아. 모바일 쇼핑 올해 얼마 들어왔어? 136.9%. 그러니까 비용을 들어서 막 싹 앱을 깔게 하는 거야 지금. 그 비용 때문에 지금 녹았다. 있는 사실만 아니면 그거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늘 말씀드리면 판단은 누가예요? 시청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의견이 없잖아요. 근데 시장 그런 걸 포인트를 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부 시간은 이렇게 좀 맞추면 될 것 같은데 2부에는요. 저희가 준비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오늘 보면 그 삼성 SDI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삼성 SDI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놓고는 삼성그룹에서 제일 강한 흐름을 좀 제가 보기엔 보이고 있어요. 마침 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삼성 SDI 레포트 보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불법으로 여기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예. 제 입에서는 더 이상 내 얘기 안 나올 거. 하도 마음이 열을 갖고요. 그리고 또 이성훈 대표가 또 과감하게 저를 엿먹이려고 또 갖고 왔어. 그 레포트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의 이학령의 완전히 짜증나게 만든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완전 배신당한 거야.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거에 대한 종목 톡 한번 해보도록. 이 주식은 감히 말을 못해. 네. 미리 예고를 못해. 이거는 이따 잠시 후에 10분에 계신 분만 듣도록 하고. 이 부분은 녹화도 안 할래. 녹화도 안 해. 이거 뭐냐면 들으신 분은 화낼 수가 있어. 녹화 안 하는 거니. 지금 진짜 오늘 2부는 녹화 안 하겠도록. 녹화해서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녹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잠깐 좀 이거 체크하고 가죠. 제일 먼저 이게 네. 구주, 신주, 매출 방식, 상장 자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제일모직에 대한 이제 네. 상장에 대한 쪽에 대한 방침이 네. 삼성에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예전에 에버랜드죠. 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전 그 제일모직은 합병이 됐고 SDI로 들어갔고요. 네, SDI로 들어갔고 지금 말씀드리는 제일모직은 바로 이제 그 에버랜드라고 네, 에버랜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일모직이 이제 구주라는 건 뭐냐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네. 이제 상장할 때 내놓는 거죠. 네네. 그때 공모가로 받아가는 거고요. 네네. 근데 신주는 이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뭐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모직 구주하고 이제 신주 매출 방식으로 상장을 하는데 네네. SDI의 제일모직 8% 가운데에서 4%를 구주로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를 시장에다 이제 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SDI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후년 전기차에 네.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네. 지금 새로운 자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제일모직에 대한 구주 매출 방식에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KCC 같은 경우는 이거 삼성카드로부터 지분을 사왔죠. 그렇죠. 벌써 5, 6년 됐죠. 그렇죠. 우리는 저 예, 됐을 것 근데 같은데. 왜 여기다 파킹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파킹을 했겠지만 그 파킹한 지분 17% 가운데 6%를 일단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KCC가 보유하고 있는 SDS 지분은 11%로 낮아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카드는 5% 보유하고 있는 그 에버랜드 보유 지분에 대한 전량을 구주 네. 매출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구주 매출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처분이 되고 신주 네. 매출 방식으로 1000만 주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게 되는데 네. 에버랜드 시설 확충 자금, 네. 에버랜드 놀이기구 더 까나요? 그리고 패션 사업 강화,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를 네. 이 에버랜드로 이관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패션 사업부에 대한 강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자금에 대한 네. 마련이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자금 마련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대한 강화한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사업에 대한 쪽을 강화한다. 네. 예. 그게 그러면 바이오로직 그 우리가 말하는 헬스케어 바이오 그런 쪽이야? 뭐 그렇죠. 뭐 그렇게 그쪽으로 보셔도 되고 네.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헬스케어 기기하고 또 이제 바이오 쪽은 또 조금 더 다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바이오 헬스케어 전체 사업에 대한 쪽을 네. 강화한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보면 시장은 오늘 그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삼성그룹 그러니까 또 삼성 여기 시청자분 뭐 이것도 이해하셔야 뭐 좀 아시면 많이들 아시겠지만요.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면요 한 3일 있으면 물산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물산이 좀 오늘 3, 4% 올라가잖아요. 네. 동시효과는 이제 보합 수준이었을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뭐라 하죠?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의 대안이다, 대안 얘기를 하는데요. 결코 대안일 뿐이지 삼성전자만큼 못 움직여요. 예, 그런 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어찌되었건 간에 여타 주식도 있겠지만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건설 움직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어 보이고 앞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순영 앵커가 얘기했던 코덱스 삼성그룹 했지만 그것도 거래가 엄청 뭐 잘 되긴 하지만 엄청나게 또 많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시청자분들 특히 ETF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도대체 ETF 중에 어떤 주식이 몇 프로인지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그 현재가 화면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현재가 화면에서 보는 혹시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ETF는 그 구성 종목이 몇 주 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요. 그걸 갖고 그냥 여러분들 엑셀 이렇게 돌리시면요 몇 %가 딱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이승원 대표 화면 영문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보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구성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 네. 종목 맨 끝에 있는 네네. 이거를 왜 갑자기 그 구성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네. 관련된- 현재가 화면에서 하죠. 예, 현재가 네. 화면에서 구성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ETF 구성 종목이 쭉 뜨는 거죠. 지금 네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네네.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고 네. 아까 코덱스 삼성그룹은 코덱스 삼성을 한번 아까 보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런 것도 이제 ETF를 하실 분은 이런 것들 네. 딱 보면 이제 뭐 괴리율도 나오고 이런 거 등등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자세한 거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는 이제 여기 전문가들이랑 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콜센터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히 다 가르쳐 주지 않을까.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삼성생명의 보유 수량이 일단 뭐 제일 많은데 뭐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곱하기 해서 네네. 양쪽으로 엑셀을 딱 잡으시면요. 몇 %가 딱 나오죠. 그죠? 삼성전자 뭐 22, 3%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네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어디 갔나요? 삼성
전자 여기 있네요. 네. 100주를 지금 포함하고 있네요. 100주. 그럼 대충 네. 뭐 한 20몇 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냥 시청 대본이 엑셀로 해서 계산 쫙 보면 됩니다, 그거요.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부르시고요. 네. 엑셀로 보내기 하면 엑셀로 보내집니다. 그럼 엑셀로 하면 비중 같은 거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전체 네. 금액 잡아갖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더 보겠는데요. 그 시장에서 말이에요. 시장에서 삼성생명 있잖아요. 삼성생명 오늘 올라가는 거를 또 일부 증권사 하나됐든 어디서 삼성증권의 자사주는 자사주 발표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자사주 발표하니까 그에 관한 레포트를 쓰면서 삼성생명이 중간 지주회사다. 근데 그건 다들 아는 얘기인데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또 주가 좀 급반하는데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계속해서 네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SDS 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지주회사, 네네. 금융권에 대한,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거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거 좀 해주세요. 삼성에 대한 친절하게 다 해주셨네. 벌써 다 네. 해주셨네. 네. 엑셀로 해갖고 이건 곱하기 나누기 하면 돼요. 삼성전자가 21%, 맞죠, 제가. 삼성생명이 15%, 그러네요. 네. 삼성물산이 12%. 그러니까 워낙 삼성전자나 이런 게 비싸다 못 사신 분들은 이게 대안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21%? 21%? 네, 우선주도 21%. 있어요, 혹시요? 우선주 없습니다. 네, 그러면 21% 정도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79는 삼성전자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정확하게 상관관계는 뭐 딴 것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는 21%다 보시면 돼요. 그게 맞죠?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ETF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종목 해야겠는데, 오늘 저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해드릴 거는요, 현대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삼성 SDI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 SDI는 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연초에도 올해 개선했는데 재미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2015년 간시 종목에서 IT 주 중에 하나를, 이런 거죠. SK하이닉스 2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SK하이닉스를 빼고 삼성 SDI나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 넣을까 아니면 SK하이닉스 그냥 두고 둘 중에 하나 넣을까 여전히 고민이에요. 고민 있고 사실 뭐 식음료 쪽에서나 그런 쪽에서 하나 내수나 수출을 관련해서 그냥 턴어라운드에서는 그냥 CJ제일제당 거의 마음 먹어놨어요 제가요. 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삼성 SDI 오늘 현대증권 자료인데요. 이거 제목 자체가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어요. 하회. 그래서 262억밖에 안 나는데요. 4분기에는 454억.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인데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SDI가 주가 올라가려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SDI가 올라가려면 2차 대형전지. 그게 무슨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거건 앞도 어떤 분 쓰셨던데 수소전지에 들어가는 전지건 뭔가에 하여튼 2차 전지가 엄청 많이 써져 갖고요. 그게 흑자 전환해야 되는데 당초 제가 올해 초부터 얘기할 때는 이게 증권업계 얘기는 2015년 2015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면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거가 2016년 흑자 전환 얘기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캐파가 엄청 커진다. 생산이 엄청 늘어난다. 그리고 2016년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도도 상반기부터 갈지 하반기부터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관심주를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요. 단기 실적 모멘텀 부재하지만 없지만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제일 하단입니다. 제일 하단이요.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 그거 읽어드리겠어요. 비록 단기 실적 모멘텀은 부재하지만 중대형 전지 매출 증가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이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여 투자 의견 발휘 유지한다. 최근 주가는 실적 부진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향후 소재 부분 실적 개선과 중대형 전지의 적자 축소는 내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5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에서 283%나 늘어난다. 예? 매출은 별로 안 느네. 그러니까 그게 딱 병곡절 브레이크 이븐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임계점 넘어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흑자 전환은 내후년 2016년이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했어요. 회사 측이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누가 얘기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회사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제일모직 지분 4% 구주 매출 결정에 향후 관계사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잘 아까 이성원 대표 얘기한 건 건할만하겠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저는 이런 것들을 갖고 저는 관심을 보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그룹에서 뭐 딴 거 잘 모르겠고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번에요. 바닥에서도 올랐는데 같은 날 언저리부터 올랐는데요. 바닥에서도 제일 지금 센 거는 제가 보는 제 눈에는 삼성 SDI가 제일 올라요 지금요. 근데 이거가 늘 말씀 이건 아주 마라톤 기업이죠.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뭐 저점은 더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지난 저점이 더 깨질 수 있는 찬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강세거든요. 근데 내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전전님한테 의견을 듣고 그걸 좀 제 의견을 바꾸던지 전전 말씀 또 방향성을 제시해 줄 테니까 그때 또 의견을 보겠지만 저한테 그게 제일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삼성 SDI에 그런 재료가 있다. 그런 거를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관심주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훈 대표는 몰아준다고요? 짜증나게? SK네트워크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SK네트워크스를 짜증나게 하기로 했고요. SK네트워크스가 지금 올려드린 게 어디 거죠? 지금 보니까. 신형 아니야? 신한 거. 네, 신한 거. 신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카우 안정화, 신규 사업 확대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번 3분기 이익도 별론데. 네, 3분기 이익은 지금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워낙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이거. 워낙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감소인데, 맞죠? 네, 8.9%. 8.9% 감소했는데. 네. 너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나마 선방을 좀 하지 않았니? 4분기는 870억, 2015년도는 3천억에 대한 야 3천억이네 비슷하네 SDI하고 시가총액 그 정도 가야겠네 그럼. 지금 SDI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삼성 SDI가 지금 9조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SK 네트워크스가 싸네 2조 7천억. 난 말 안 해. 네네. 말 끌고 들어가지 마. 꼬시지 마.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기도 한번 당해봐라. 올해보다 이제 내년을 좀 좋게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나오는 게 렌터카, 패션, 면세점. 지금 이제 그 3대 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렌터카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좀 엇갈리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렌터카, 그다음에 면세점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이익은 이익에 대한 쪽이 이제 일단 시장에 대한 쪽으로 이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잖아요. 거의 한 2.6배, 2.8배 커져요. 네, 14,000원으로 지금 상향을 했습니다. 14,000원? 예, 14,000원. 지금 얼마야? 13,300원에서 14,000원이니까 지금 얼마야? 뭐 얼마 올리진 않았어요. 1,950원인데 나는 의견 없다. 이승원 대표 의견을 확실히 얘기하고 이제부터 떨어진 건 다 이승원 대표한테 욕을 해야 돼. 네네. 제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 열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비교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 이렇게 쭉 해서 놓고 보게 되면 국내 이제 그 트레이딩 업체 이제 ROE, PBR 배수로 놓고 봤을 때 SK네트워크스 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우인터나 현대상사에 비하면 SK네트워크스가 싸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면세점이라는 모멘텀이 또 붙었고 또 렌터카라는 쪽이 붙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다만 이제 SK네트워크스는 주식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흐름으로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액면가 2,500원 아시죠? 액면가 2,500원이죠. 맞죠? 액면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 말을 꼭 해야 돼. 어떤 분은 우리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알고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쓰신 분도 있잖아요. 그거 알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는 아는 액면가가 왜 거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네? 액면가가 뭐가 중요해? 아니죠. 시가총액만 보면 되지. 컴플레인 하려면 욕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SKCS 200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제일기획이 100원인가요? 제일기획이요? 제일기획이 100원인가? 200원인가? 200원 아니야? 네, 200원. 네, 제일기획도 200원. 네. 많아요, 요즘에 싼 거. 네. 네. 요즘에 코스닥보다도 액면가가 낮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네. 이제 저거 해야지. 다음 코너 넘어가서 다음 코너 얘기하자. 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종목 설전인데 오늘 종목 설전은 얘기해드린 대로 이건 부여들이 안 올라갑니다. 네,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갑니까? 진짜로요. 네. 짜증나서. 네. 네. 이분은 형님은 이제 이분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나? 예. 난 몰랐지. 근데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해갖고. 나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그리고 또 전지현님이 네. 전지현님
그분이 안 된다 그래서 삼성 이것도 난 관심 좀 올려놓고 얘기하려다가 그냥 쿡 내려버렸잖아. 이게 뭐야? 공개 좀 해봐. 삼성전기죠. 어느 증권회사야? 어느 증권사? 키움증권. 얘기 좀 해줘. 김지산 애널리스트. 훌륭한 분인데. 김지산 애널리스트가 아예 공개적으로 형님을 디스한 거죠. 두 번 디스한 거지, 두 번. 두 번. 네. 내가 관심 있을 때 안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니까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니까. 된다 난 그냥 그러고. 그분 얘기 듣고 전에 듣고 안 된다 그랬는데 된다고 바꿨잖아. 지금 보면 김지산 애널리스트가 삼성전기 실적 주가 모두 바닥을 확인했다. 아니 근데 바닥 확인한 거 있는데 목표 주가를 바꾸거나 그런 거야? 뭐야? 그 목표 주가. 목표 주가도 상향. 심지어. 상향? 목표 주가도 53,000원. 네. 상향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아퍼폼. 아이고, 53,000원. 네. 네. 얘기나 해주세요. 난 노 코멘트야. 예상대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예상대로.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는 갤럭시 노트4 효과가 반영되어 회복 추세에 진입할 것이다. 중화권 고객 대상 공급이 본격화됐고 중저가 스마트폰 대응력을 갖춰가고자 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이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중저가 스마트폰 대응력을 갖춰가고자 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분도 방점을 찍지 않았나. 어제 그 보고 반성문에 대해서 방점을 우리가 찍고 있듯이 오늘 반성문을 보고 그래 잘못했다고 하니 너의 잘못을 이만 용서해주마 이렇게 하듯이 지금 보게 되면은 김지사 애널리스트님께서도 중저가 스마트폰 대응력을 갖춰가는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그 행위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난 듭니다. 수요일날 분명히 전전이 그러면서 따질 거야 이거. SDS 지분 가치까지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이것도 악재라고 분명히 얘기죠. 얘기했잖아 이성 대표한테. 네네. 네. 그 악재는 악재죠. 나 2조 받고 팔 거 1조 받고 파는데 그럼 그게 좋아 기분? 나 참 미치겠어. 형님 아파트 파시는데 내가 막 아파트 2배 받고 팔 수 있는 걸 딱 절반에 팔면 좋겠어요? 이 사람아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디스에스 안 했어 자기도. 디스했죠. 근데 이제 떨어지면은 또 방향이 바꾸는 거지. 내가 SK네트워크 안 좋다 그러다가 12,000원대에서 안 좋다 그러다가 만원 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이분도 마바란가? 무슨 소리야? 높으신 네네. 분이지. 높으신 분인가?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보게 되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봐주세요. 난 관심은 없지만. 내용은 이렇게 쭉 밑에 보면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숫자에 대한 수정치에 대한 쪽인데 네. 주로 이제 방점을 찍었던 것이 지금 이제 동사의 경영 전력이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 대상 고객 다변화, 네. 저원가 제품을 통한 중저가 스마트폰 대응력 강화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을 뛰어넘는다라기보다는 애플은 애플대로 대응을 기존대로 하는데 지금 그동안은 이제 샤오미에 대해서 무방비로 당했는데 이제 네. 그렇지 않게 진행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에 상응한 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서 네. 향후 완만한 실적 개선 추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고사양 스마트폰에 집중을 해 있었다라면 네. 그것이 아니라 제품을 다변화하겠다라는 전략 이것 자체를 좀 크게 뭐 삼성 전기가 됐건 전자가 됐던 다 시장에서는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정리 작업에 대한 쪽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래서 본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본인은 어떻게 봐요? 이거? 관심주에 넣어 안 넣어? 넣어야지. 넣어? 과감하게 넣어야지 그냥. 네. 저는요. 네. 보고는 있지만 네. 말은 안 합니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 향후 6개월 동안 삼성전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짜증나서. 예. 25%나 올랐네. 네.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했을 때가 네, 한 3주 정도 됐네. 3주 3주. 정도 전에 네. 슬며시 물어봤다가 네. 바로 디스 당해갖고 전 지원님한테 얘기 듣고 했을 때부터 20% 올랐다는 얘기네. 그죠? 네네. 저 하나 죽이고 네. 저 하나 죽이고 이거 참 심하게 됐어요. 네. 하여튼 이거는 좀 매력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녹화 안 하는 걸로. 녹화 안 해, 이거 녹화 네. 안 해. 이게 녹화하면 큰일 나죠, 이거. 혼나니까. 높은 부분. 이런 이 야로가 있었군요. 네. 네. 하여튼 완전히 전 당했어요. 좀 나머지 주식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또 저가주들에서 그런 것들이 반등의 시도가 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OCI 몇 번 얘기했잖아요. OCI요. 주가는 아주 재미없는 구간이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남자의 주식 OCI. 재미없어요. 남자의 주식 태양광 도는 겁니까? 그래 봤다면 10%죠. 10%? 이것도 한 12% 정도 거기서는 그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우연 사장이 태양광 일단은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추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폴리실리콘 내년 흑자 전환한다 그랬잖아. 예. 그러면 이게 뭐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흑자 전환.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네. 이것도 주위에서 하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자기도 나한테 맨날 말리고 그래 갖고요. 그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케미칼은 오늘도 반등하고 있거든요. 하나케미칼은 어떻게 봐요? 하나케미칼 계속 또 증설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 태양광 업계에서도 치킨 게임인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증설을 왕창 해갖고 내가 네.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졌을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OCI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한 증설이 아닐까.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거기다 더 무게를 주고 있는데 네. 하나케미칼이 살아난다라면 네. 뭐 OCI는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뭐 지금 OCI는 오히려 순수화학 쪽에서는 실적이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케미칼도 좀 소다 이런 거? 예, 예. 네. 하나케미칼은 지금 실적이 나왔나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네. 순수화학 쪽에서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하나케미칼 그동안에 이제 실적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실적 잘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얘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래도 OCI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뭐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데 장기적으로 된다고 지금 할만하다고 보는데 그 워낙 첩첩선중의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네. 7분의 1 토막이 뭐야? 8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 또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이 통신주가 강하죠. 네. 이제 3대 통신사들은 실적이 다 괜찮게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SK텔레콤은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도 일부의 시각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오늘 KT까지 나오면서요. KT가 3%까지 반등하고 있는데요. 통신주는 어떻게 봐요? KT도 좋다라고는 계속 저는 봤는데 네. 이거 제일 느리니까 네. 짜증은 나죠. 네. 근데 이제 황창규 사장에 대한 쪽에 이제 좀 더 방점을 찍어주고 싶다. 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내년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배당에 대한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 올해까지는 네.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라든가 그래서 캐시가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배당 여력도 줄어들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배당에 대한 쪽 나타나게 되면은 긍정적일 거고 그 기가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 통해서 이제 요즘에 KT가 마케팅을 하고 있던데 네. 이 기가 인터넷만 까는 거 뭐 이런 거 놓고 보게 되면 네. KT도 뭐 전형적인 네. 또 이제 그 마켓쉐어 확장 구간에 좀 진입이 돼 있지 않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SK 브로드밴드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실적 발표 후에.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통신주는 뭐 여전히 매력은 있다. 다만 일반인들이 좋아하기는 좀 쉽지 않은 보험주 같은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뒷사람 발언 할까요? 네네.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실적 좋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이폰 6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저자 하면서 저 자신도 LG LG 플러스 이런 거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이벤트 다 나왔잖아요. 할 거 다 했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LG 플러스에서 처음에 줄수는 1등으로 가서 예약하고 1등으로 가서 줄수 치고 1+1에다가 80만 원짜리 스피커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거로 이벤트 끝났다는 얘기 내가 보기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단톡법 때문에 기다리고 마케팅 감소했는데 지금 얘기가 계정 폐지 아니면 계정인데 무제한 그 왜 정부에서 나서냐 보정을 왜 관리하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다 마케팅이 또 증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립적이야. 그 얘기는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중립으로 좀. 다만 이제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지수 펀드에서 또 들어오면 그 정도 메리트 정도 그렇게 보는 거죠. 중립 정도 포지션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게시판. 네. 네. 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시죠? 게시판에 그냥 그 게시판 나온 거 좀 봐주세요. 혹시 나오면. 네. 두 남자 씨에. 뭐 보고 오셨나요? 네, 아니 안 봤어요. 오늘 특별하게 올라와 있는 개표 조작 뭐야? 개표 조작. 요코 관련주나 화장품 주식을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진입한 건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호텔신라 증권사에서 심하게 추천하는 게 좀 걸려요. 요새 또 심하게 추천해요, 호텔신라? 근데 뭐 심하게 다 늘 추천해 왔어요. 호텔신라는. 예. 반대에 좀 밀리고 있는데요. 네.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많이 올랐는데 좀 흐름으로 보면 좀 약하네. 약한데 하여튼 저거죠. 전 잠깐 또 얘기했던 건 저거죠. 신라스테인데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이요. 그 하나가 안 돼갖고요. 계속해서 모멘텀 있어야 된다. 모멘텀은 하여튼 면세점 잘 팔린다는 건 답이 이거 나는 답이 서울에서도 한 네 군데 정도 질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만. 그거 계속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허가 잘 안 나서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보니까 전국적으로 8개도만요. 그래요. 그 대면제 계속 하는 걸 만드는 건데, 네. 그게 지금, 왜냐면 그 호텔 시설 이런 게 다 각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도 3개가 진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 빡 허가 안 났는지 뭐 모르겠어요. 하는 거고, 이제 면세점이 내년도인가 뭐 더 추가한다니까, 그때 호텔 신뢰가 또 당첨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많이 올랐고,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지금 온통 흐름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흔히 해서 블랙홀이기 때문에 블랙홀이죠, 블랙홀. 지금은 다른 주식은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국면을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금 2부 마지막 코너 지금 부여대에 안 올립니다. 약속대로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좋은 주식시장,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고요. 이번 주말 계속 비가 온다니까 특히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